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걸 보여요. 이거 efficient frontier인데 프론티어가 그냥 한국말로 썼지만 영어로는 이거죠. 프론티어. 그렇죠? 어떤 접경 지역, 그렇죠? 접경 지역인데 그 중에서 자산들의 가장 효율적인 접경 지역이 어디냐? 뭐 그런 어떤 선을 찾는 거예요. 그 선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니까 포트폴리오가 뭘까요? 그죠? 최소한 2개 이상의 자산의 집합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투자하는 사람, 그죠?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나는 한 종목만 투자할래. 이런 사람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최소한 주식 안에서도 2 종목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 투자자, 그죠? 우리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선호가 매우 중요하다. 또 위험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 별로 위험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적게 받아도 돼요. 위험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 대가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보시면 우리 번지 점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막 50m에서 막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번지 점프를 하다 보면 중독이 된대요. 그러면 막 번지 점프 하면 예를 들어 5만 원 내야 된다. 그럼 5만 원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자기는 10만 원을 낼 의향도 있다. 번지 점프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위험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값. 번지 점프가 하면 이제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사고를 기대하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몸에 내가 이제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높은 데 올라가면요. 그 위협을 느끼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위협에 느끼는 거에 대한 내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번지 점프를 너무 싫어하거나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럼 이분들한테 그렇죠? 5만 원 내고 번지 점프 하실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아 미쳤니? 어떻게 5만 원 내고 하냐? 네가 나한테 500만 원을 줘도 내가 고민을 할 텐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투자자의 위험 선호가 왜 중요하냐? 세상에는 대부분 자산이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그 위험을 뭐라고 보냐? 자산의 가격의 변동성을 우리가 제목학에서는 위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해도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채권을 투자해도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현금을 가만히 있으면 항상 그 가치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 왜 이거를 오르고 떨어지는데 내가 동참해야 되느냐? 나는 그게 싫다.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싫지만 그거에 대해서 달콤한 보상을 줘요. 그렇죠? 나 번지점프 하기 싫어요. 번지점프 하면 1000만 원 줄게. 그러면 되게 고민하는데 싫지만 번지점프 해요. 10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위험을 싫어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렇죠?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을 일반적으로 수반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자의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투자자는 그렇죠? 번지점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옆집에 있는 친구와 제가 서로 위험에 대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효용이라고 말을 해요. 유틸리티라고 말을 하죠. 효용이라는 게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도예요. 그래서 나는 번지점프가 100만큼 싫어. 번지점프를 더 싫어하는 사람은 난 그 정도까지 아닌데 50만큼 싫어.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건 제가 수치화했지만 주관적인 효용은 사실 수치화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투자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우리가 효용이라고 한다. 기대 효용은 그렇죠. 단순히 그죠 내가 기대 수익 어떤 투자를 해요. 거기에 동반하는 불확실성을 감안한 전체적인 만족도다. 투자 자산의 기대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예상되는 위험이 적을수록 기대 효용이 증가한다. 그죠 기대 효용은 단순하게 내가 얻게 되는 수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또 한 줄 1000원에 내가 투자했으면 1등 하면 10억, 그죠? 1000원이 10억 되면 몇 배예요. 그죠? 아주 굉장히 많은 투자 수익을 얻지만 그 가능성, 위험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내 기대 효용도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 효용을 얘기할 때는 요 기대 수익률, 그다음에 위험 두 가지가 같이 동반된다라는 거죠. 투자자가 그러면은 위험을 대해 갖고 있는 태도예요. 하나는 위험을 회피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쪽에 속해요. 위험 중립형.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위험은 고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로또를 살 때 로또가 당첨 안 될 확률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로또 자체가 돈을 많이 주니까 나는 로또를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그렇죠? 위험 선호형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위험한 걸수록 내가 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아까 뭐 지금 로또로도 얘기했고 번지 점프로 본다면 이 사람은
나 번지점프 하려면 돈 안 낼래. 오히려 네가 나한테 돈 줘. 라는 거예요. 위험 중립형은 나 번지점프 할래? 공짜로 할게. 돈도 안 내고 안 받을게. 얘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얘는 돈도 안 받고. 위험 선호형은 나 번지점프 할래? 나 돈 내고 할게.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투자의 위험에 따른 적절한 보상. 이게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수. 그죠? 번지점프 하는데 내가 돈 받아야겠어. 그죠? 요 양수를 요구한다.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효용은 증가하나 증가 속도는 체감한다. 한계 효용. 그래서 이런 거예요. 수익이라는 게 내 자산이에요. 이게 내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속도가 체감해요. 왜냐하면 내가 자산을 많이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많은 투자를 할수록 내가 많은 위험을 더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나의 그 효용이 내가 왜냐하면 수익이 증가한다는 거는 내가 위험을 많이 부담했다는 것에 대한 산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점차 내 효용이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경작에서 많이 쓰는 밥을 먹어요. 배가 고파요, 지금. 근데 한 공기 먹어요. 기분이 좋아요. 두 공기 먹어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세 공기. 어느 순간에는 밥 먹는 게 고통일 거예요. 그렇지만 한 공기, 하나 배고픈 상태에서 한 공기를 먹었을 때의 내 기쁨과 한 공기를 먹고 또 다른 한 공기를 먹었잖아요. 그때 추가적인 한 공기에 대한 기쁨을 비교하면 처음 한 공기가 제일 크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이제 한계 효용이, 한계라는 건 증분이라고 하시네요. 이게 어떤 거를 더 추가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더 얻을 때 혹은 무언가를 더 소비할 때 추가로 증가되는 그런 효용이 감소한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한 공기 먹을 때는 예를 들어 기분이 100만큼 좋았어요. 추가로 한 공기 먹으니까 기분이 30만큼만 더 좋아요. 물론 총 효용은 130이니까 130만큼 내가 올라갔지만 그래도 두 번째 그릇에는 되게 좀 맛이 좀 덜하다. 아무리 맛집을 가더라도, 그죠? 예를 들어 뭐 뷔페 갔어요. 첫 접시를 다 먹을 때는 맛있게 먹었어요. 두 번째 접시는 첫 번째보다는 덜 맛있죠. 이것처럼 이 부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이게 돈을 많이 있으려면 그만큼 위험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고 많이 투자해야 돼요. 위험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점점 돈을 많이 벌수록 내가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크기 때문에 나의 기분은 좋아지긴 하나, 그렇죠? 이전보다는 덜 좋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위험 회피형이고, 위험 중립형은 위험이라는 건 몰라요. 오로지 기대 수익에 따라만 투자를 해요. 위험 프리미엄은 얘는 0이에요. 위험 프리미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진이에요, 항상. 근데 위험 선호형은 동일한 기대 수익에서 위험이 클수록 효용이 증가해요. 음의 위험 프리미엄. 그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요거만큼 내가 돈을 더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음의 위험 프리미엄. 쉽게 말하면 번지 점프할 때 나는 돈 받으면 할게. 그죠? 나는 돈도 안 내고 돈도 안 받을래. 그죠? 위험 선호형은 나는 무조건 돈 주고도 할 의향이 있어.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모든 내용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하고 이론이 전개된다.